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경영혁신 중 과제선정법 제4강 재무제표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접근법은 본 전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4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제4강인 재무제표 접근법 개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는 과제선정편 104페이지부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특징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이 되기 때문에 조작도 용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뭘 이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 참고한다 라고 하면 일단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기업을 대표하는 척도입니다. 학생이 성적표를 받죠. 그러면 얼마나 한 학기 동안 노력을 했는지가 성적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업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얼마큼 노력을 왕성하게 활동을 했느냐, 자, 이런 것들, 즉 기업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결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이제 변하는 건 아니죠. 누가 봐도 그 값은 일단 흔들림이 없어요. 일단 객관적입니다. 또 총합,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그 안에 함축을 하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재무제표에서는 그 총합을 또 브레이크다운해서 하위의 어떤 값들로 분개해 나갈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이렇게 하위의 어떤 그 값들로 브레이크다운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한 하위 활동, 필요한 활동들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과실이 열리는 영역, 이것을 이제 재무제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얼마나 과실들이 튼실하게 열매를 맺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네,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얼마큼 연간 동안 냈는지, 성장을 얼마큼 했는지, 또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했는지, 안정적인지, 생산성은 어땠는지를 바로 요 내용의 재무제표들의 항목들을 가지고 유추해내죠.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보통 기업의 상태를 이제 평가를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요. 또 재무제표는 바로 그런 그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과제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튼실한 과실을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이 영역, 즉 과제 영역, 뿌리에서 많은 영양분이 이제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어떤 활동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도움이 되는 활동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과제의 어떤 시급성과 난이도로 구분해서 비비과제다, GB과제다, 퀵성과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그 영양소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관을 지나서 이런 과실에 바로 그 공급되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체관을 따라 흘러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적인 요소로 빗댈 수가 있겠습니다. 과실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영양소가 잘 공급됐다, 활동을 잘했다, 안 됐다, 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역들은 이제 종합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어떤 큰 값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 값들을 이제 하위로 브레이크다운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분화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재무제표의 큰 값들을 가지고 세분화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지나간 과거의 활동을 가지고 표현한 자료죠. 그러니까 후행지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굴한 내용들, 취약한 부분들, 보충해야 될 내용들은 과거에 필요했던 사항이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그 사항들인가, 즉 우리가 필요한 건 앞으로 해야 될 활동, 즉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규정하면 이것이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 즉 직전 3개년 후행지표죠.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그러면 일단 기업 내에서 취약한 영역이 어딘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객관적 자료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은 올해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시작해서요. 이르면 늦으면 12월 말까지, 뭐 내년도 초 1월까지 보통 차년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죠. 이것은 단기 미래에 대한 핵심 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 예를 들면 매출은 얼마로 더 올려야 된다든가, 영업이익은 얼마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에다가 바로 이 단기 미래에 대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내용, 즉 목표값을 반영을 해주면 일단 단기 미래에 대한 해야 될 내용들이 가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보통 기업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3 내지 5년에 우리가 매년도별로 달성해야 될 어떤 그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또 사업계획으로 마련이 되는데요. 이건 중장기 미래에 대한 핵심 활동이고 거기에는 또 목표값들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목표값,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목표값을 재무제표에 또 반영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무슨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또 발굴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직전 3개년 재무제표, 그 다음에 당해년도 사업계획, 중장기 사업계획, 자, 이것들을 소위 이제 믹싱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과제를 발굴하는 하나의 이제 밑거름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조금 더 시각화시키면 바로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의 미래지향적인 거, 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즉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 물 주는 활동, 이것이 이제 기업 성장 활동과 빗댈 수 있다면 바로 물이라고 하는 이 사항은 바로 단기, 중장기 사업계획의 목표값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완연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과제 발굴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재무제표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렸는데,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표, 이렇게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을 재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모든 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을 재무제표 이렇게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국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업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때에 결산보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그 회계 보고서다. 회계 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해서 내년도 9월 30일 날 끝나죠. 애플 같은 경우는 보통 신제품이 9월 달에 나오죠. 1개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내년도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선보이는 뭐 그런 사항이 바로 이 회계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이 돼요. 이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 성적 및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그런 자료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그 과제 발굴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가장 핵심적인 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제 발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이건 이제 대차제도표는 이제 바뀌었죠. 재무상태표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과제 발굴의 가장 핵심인데, 바로 이 자산, 재무상태표에 이제 자산이나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하위 항목들은 이제 계정 과목이죠. 모든 것들은 이게 금액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세한 이런 그 내용들 정의하고 또 하위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 110페이지, 111페이지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영업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 또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영업 비용이 뭔지.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바로 그 영업 이익이 되죠. 그 다음에 영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들, 이자나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 또 영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들, 뭐 이런 걸 이제 가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경상 이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익, 뭐 법적으로 특별한 또 손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걸 또 가감을 하게 되면 세금을 빼기 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법인세 세금을 빼게 되면 단기순이익, 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어떤 그 재무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돈과 연계돼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다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기업이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그 금전적 내용과 관련된 유형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무성과 유형, 모든 재무성과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또 여기에서 과제를 취약한 부분을 발굴을 하게 되면 그 항목은 바로 재무성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계정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얼만큼 재무적으로 성장했는지를 과제 활동과 100% 연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존에 과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무 성과를 내지만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에 어떻게 어느 항목에 반영되는지를 파악해내기가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관점에서 과제를 탑다운 방식으로 이와 같이 유도해내고, 자, 거기서 취약한 부분을 과제화시켜서 그 개정방을 올리는 그런 과제다. 애초부터 리더가 재무제표의 어느 항목을 본인이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재무 과제로서의 의미를 일단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재무제표는 이거 모든 부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적표, 대표성을 갖는 손익계산서의 어떤 이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모든 부서들이 지원부서도 물론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모든 부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취약한 부분은 모든 부서의 하위 활동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 과제 완료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 리더가 어느 재무성과인지 어느 계정 과목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과제의 성과를 냈을 때 리더가 본인이 어떤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어떤 그 본인이 해야 되는 성과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도 회사에 어떻게 본인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근거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 가지 과제 시작 시점에 이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발굴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재무과제고, 또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를 사전에 인지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달성된지 여부를 매년 12월 말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 부족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그 상당한 많은 장점 때문에 바로 재무제표 접근법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유익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5강의는요. 재무제표 접근법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